를 파악하는 건 아니고 그 콘크리트 벽이 왜 거기 서 있었던 건지 이게 거기에 서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 게 맞지 않는 물체라고 하면 거기에 왜 서 있게 된 건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차근차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깊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예. 보통 저희는 이 활주로까지만 보죠. 이 활주로의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리는 그 도로인 건데 네. 그래서 이 활주로에 내리게 되면 이 착륙대쯤에서 이제 비행기가 딱 멈추게 됩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보통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예.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그 이번에도 그랬지만 비행기가 조금 일찍 내려서 이 착륙대를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뭐 최근 통계는 없기는 하지만 저걸 오버런이라고 하죠. 오버런이라고 하죠. 지나가 버렸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민간항공기구 통계가 2010년도까지 있더라고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오버런 사고가 연평균 32건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네요.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가 캐나다 사례를 가져온 건데 캐나다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9건이 넘어요.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있는 이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2022년에 새로 만들었는데 이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오버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착륙대를 넘어서 비행기가 쭉 미끄러지는데 그럼 이 종단 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해놔야 다른 물체에 부딪히지 않고 비행기가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게 도로까지는 아니지만 평평하게 만들어놔라.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나가더라도 사고가 크게 나지는 말도록 해놔라. 그렇죠. 앞에를 비워놔라. 오버런이 되더라도 어떤 장애물도 없이 쭉 이렇게 비행기가 미끄러지다가 멈출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놔라. 예. 라고 해서 이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보통은 이 착륙대에서 최소한 90m 이상 확보하도록 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뭐 국제 규정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규정도 그렇고 근데 보통 120m에서 240m까지 많이 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199m의 종단 안전구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단 안전구역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저 끝에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종단 안전구역이 뭐 짧았냐 길었냐라고 하는 논란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조금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예. 진짜 정말 핵심은 이 길이가 아니라 이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애물이 있게 되면 비행기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안전구역이 아니죠. 장애물이 있으면. 맞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 이 종단 안전구역에 그 뭔가 장애물이 없도록 지침을 만드는데 한국에도 지침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공항 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이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 보시면 활주로 이전에 착륙을 하거나 과주 오버런한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종단 안전구역 내에는 부서지기 쉽지 않은 모든 장비와 시설이 없어야 한다. 이게 부서져야 되는 만약에 장애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 알겠어요. 비행기가 오버런 하더라도 이 장애물을 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상 우리가 그 오버런 사고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 종단 안전구역에 있는 장애물을 그냥 치고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나고 난 다음에도 뭐 다른 나라 사례들 많이 이렇게 신문에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사진이 그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장애물을 그냥 치고 지나가서 비행기가 그 안전하게 멈추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상자들이 많이 없었던 그런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종단 안전구역 바깥에 요즘 많이 나오는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종단 안전구역이 259m이고 예. 264m 거리에 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계기 착륙 장비의 인도 장치? 일종인 건데 예. 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조금 뭐 개념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는 그 계기 착륙 장치라고 해서 이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파일럿이 직접 조정을 하지 않고 보통은. 예. 그래서 이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가 착륙 그 활주로잖아요. 그러면 이 활주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호를 비행기에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이 그 활주로에 수평되는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끝에. 활주로 끝에 딱 항상 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항에는 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장애물이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그 비행기가 자동으로 착륙을 못하고 그럼 저 로컬라이저 역할은 요 직선으로 활주로가 있는 겁니다. 직선으로 활주로가 있고 그 지표면의 높이가 딱 요만큼입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3차원의 정보를 그 비행기 줘요? 계기 착륙 시스템에 주는 거죠. 그러면 지가 거기에 맞춰서 기계가 알아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받아서. 맞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예를 들면 그 랜딩 파일럿이 감 그쵸.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런 경우 이렇게 그 계기 착륙 시스템으로 알겠어요. 착륙하는 거를 정밀 접근 활주로라고 하는데 자동으로만 착륙한다는 거고 대부분의 공항들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 그렇지 않고 비정밀 접근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수직의 정보 활주로의 그 수직 위치만 받고 그다음에 수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일럿이 계기판을 보면서 고도를 맞춰서 낮추는 방식으로 착륙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이 로컬라이저는 무조건 필요하고 이 로컬라이저가 이 활주로의 수직 방향
그다음에 수직과 수평 활주로 높이. 맞습니다. 이 수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 이 로컬라이저가 무조건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종단 안전구역 끝에 무조건 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장애물이 들어가는 건데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까지 이게 밀려 들어가게 되면 네. 비행기가 멈추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이 로컬라이저도 부서지기 쉬운 예. 그런 걸로 만들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부서지기 쉽지 않은 모든 장비와 시설이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종단 안전구역 안에 로컬라이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이 안테나도 비행기가 치고 지나가면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근데 이번 무한 공항은 거기가 콘크리트 벽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왜 쉽게 부서지기 쉬운 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쵸. 왜 콘크리트를 거기다 놓았을까요? 일단 국토부가 이런 조금 뭐랄까 논란들이 나오면서 처음 내놨던 해명은 이거였어요. 처음 내놨던 해명이 뭐였냐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일단 그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하는 게 예.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왜냐하면 그 수평면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한공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활주로의 끝면이고 여기가 착륙대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이 종단 안전구역이고 여기에 콘크리트 벽이랑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끝에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활주로가 거의 수평면입니다. 물론 활주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조금의 경사도가 뭐 허용이 되긴 합니다만 이 수평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에 경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요? 갈수록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종단 안전구역 같은 경우에도 경사도 허용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5%라고 해서 경사도 5%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2.9도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의 경사도는 이제 뭐랄까 허용을 괜찮아요? 해주는데 이 경사도가 그걸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된 건 없어요. 다만 어쨌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로컬라이저를 세우려면 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높여서 올려야 된다. 그래야만 로컬라이저가 이 수평면을 제대로 비행기에 쏴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게 수평면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여기를 흙으로 다 대토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조금 수평을 맞췄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무한공항을 만들 때 이 경사면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둔덕을 세웠던 거예요. 그 둔덕을 세워서 한 2m 정도 둔덕을 높이고 그 위에 한 2m 정도의 이제 로컬라이저라고 안테나를 세운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흙에다가 이걸 세워 놓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사실 태풍도 오고 비바람이 치고 하면 이게 허물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로컬라이저의 수평 정도가 잘못 가게 되는 높이도 딱 맞아야 되고 맞습니다. 방향 딱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냥 평지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지대는 콘크리트로 해요. 그래서 이 둔덕 안에 콘크리트를 넣고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세웠던 거예요. 왜 설치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게 지금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토부 설명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로컬라이저가 여기 있지만 이 종단 안전구역은 요 앞에 있다. 그래서 종단 안전구역 안에 있는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장애물로 놔야겠지만 요거는 종단 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라이저 밑에 콘크리트 둔덕을 쌓은 게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설명도 되게 뭐랄까 듣고 좀 의아했거든요. 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뭐 알아서 종단 안전구역 안에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라고 제가 지침을 찾아봐서 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정밀 접근 활주로에서는 계기 착륙 장치의 방위각 시설 이게 로컬라이저거든요. 예. 이게 통상의 첫 번째 장애물이 된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 활주로의 종단 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종단 안전구역 그 앞에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까지는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저 말은 일반적으로 그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게 안전구역이잖아요. 혹시 네. 여기 넘어와도 조금 안전하게 평평하게 만들어놨어. 네. 그게 안전구역인데. 맞습니다. 그 안전구역 끝에 항상 로컬라이저가 있으니 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첫 번째로 부딪히는 애가 로컬라이저다. 로컬라이저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쉬운 걸로 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를 다 종단 안전구역으로 생각해야 맞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생각했다면 부서지기 쉬운 걸로 해야죠. 맞습니다. 같은 개념이니까. 같은 개념.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지침을 보고 되게 궁금해서 30일 날 국토부에 사실 질의서를 넣었거든요. 예. 통화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여튼 31일 날 그 언론에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살짝 말을 바꿉니다. 사실 국토부가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조항이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 너무 명확한데 왜 국토부가 저런 설명을 했을까라고 예를 하는 들면 의문이 이렇게 설명할 수는 들었는데 있잖아요. 종단 안전구역을 우리는 그 미터를 네. 충분히 확보했어. 그 뒤에 들어간 거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그게 이제 국토부의 처음 주장 아니었어요? 국토부의 처음 주장은 종단 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앞에 종단 안전구역이 있다. 이 종단 안전구역이 있고 그 바깥에 로컬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예. 종단 안전구역 안에 장애물에 적용하는 원칙, 그러니까 부서지기 쉬워야 된다. 이게 취약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원칙은 이 그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국제 규정에 맞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설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조항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국토부의 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규정을 재확인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때 나온 설명이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이까지라고 하는 조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까지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 시설까지라고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표현 자체는 이 로컬라이저를 포함하냐? 그 직전까지냐? 아니면 앞단까지냐? 아, 요거를 앞단까지면 거기까지는 평평했으니까 괜찮은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어쨌든 본인들은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로컬라이저는 평평한 평지라면 평지 위에 설치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둔덕이 있어서 둔덕 위에다 놨는데 그러니까 둔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낮아지기 때문에 둔덕을 수평을 쌓은 맞추기 위해서 둔덕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주로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럼 로컬라이저에서는 활주로가 이 지표면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비행기에 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경사가 돼서 요 밑에 있게 되면 당연히 이 지표면을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높인 겁니다. 아. 그래서 둔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지상과 동일한 높이의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왜 튀어나왔어요? 동일한 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밑에서. 아, 밑에서 보기에? 밑에서 보기 위로 올라온. 밑에서 보기 위해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둔덕이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받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이상한 게 까지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 아까 전에 규정에도 있듯이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로컬라이저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딱 바라보는 위치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직선에서 대각선으로 딱 바라보는 그 위치로 서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오버런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왜 콘크리트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딱 그거. 일단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높이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사실 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앞단까지일 수 있냐?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국어를 잘 몰랐던 건가 싶어가지고 국어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예. 거기에 뭐 이런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예를 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 예문이 뭐냐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오늘 청소 당번이야. 그러면 10번도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토부의 설명은 9번까지만 청소를 하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까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 기차가다 보면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맥락이 뭐냐면 정밀 접근 활주로에서 계기 착륙 장치의 반격 시설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다. 이 말인즉슨 제일 먼저 부딪힐 수 있는 게 계기 착륙 로컬라이저이기 때문에 이 로컬라이저는 그 부서지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국토부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쉽다. 예. 다만 이 콘크리트, 둔덕, 요거는 어떤 그 부서지기 어려운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국토부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해 보이는데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지. 물론 이게 법률적인 문제라서 국토부의 말처럼 뭐 다른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딱 조항과 상식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국토부의 설명이 사실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죠. 궁금한 게 그 보도들을 보니까 그 로컬라이저를 이제 낮을 때 네. 높이는 경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내려간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우리 이번에 무한공항처럼 콘크리트 둔덕을 쌓은 게 아니고 철제빔 같은 걸로 네.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추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비행기가 와서 만에 하나 부딪히더라도 그냥 철제빔만 부서지고 마는 그렇게 사고가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쭤봅니다만 왜 굳이 하필 콘크리트로 했냐는 거예요. 철제빔으로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 건설 안전 기술사 하는 친구가 있어서 철탑으로 세우게 되면 일단 콘크리트보다 비쌉니다. 비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철탑을 세운다라고 하면 부서지기 쉬운 철탑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이 아니라 알루미늄과도 조금 더 비싼 철골 구조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철골 구조물을 세운다라고 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내구 연한도 짧아요. 근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15년이기 때문에 이게 2007년에 무한공항이 개항을 했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여기 만들었던 건설사 담당 직원이 어떻게 알게 돼서 건너 물어봤더니 예. 처음부터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뭘로? 처음에 개항할 콘크리트로? 때부터 이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놨대요. 근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2004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뭐 이름을 조금씩 바꾸긴 했습니다만 2004년 10월에 처음으로 이 설치 기준을 만듭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종단 안전구역 안에 있는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은 로컬라이저이기 때문에 종단 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까지 연장이 돼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2007년에 그 준공에서 무한공항이 개항을 했으니까 만약에 2004년에 한창 공사 중일 때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국토부가 만약에 이런 고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 당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항이 무한공항이잖아요. 그럼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에 우리가 이런 지침을 만들었으니 여기에 맞게끔 설계 변경해서 다시요라고 했어야 될 텐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안 들은 겁니까? 뭐 지금처럼 똑같이 해석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이게 어차피 종단구역 바깥에 있는 로컬라이저고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해봤자 그거는 사실 규정이 부서지지 않으면 부서지기 쉬운 걸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어도 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토부가 그걸 설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국토부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계속 지침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설치 기준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설계할 때 적용이 되는 설치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발주처인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활주로 보강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설치 기준에 맞춰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미루어 짐작컨대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거 뭐 아는 사람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예. 건설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독 우리나라에 이 둔덕이 콘크리트 둔덕이 들어가 있는 로컬라이저를 가진 공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안공항, 그다음에 광주공항, 여수공항, 청주공항, 그다음에 저기 그 경주공항. 왜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네. 지금? 이 공항들은 로컬라이저가? 사실 무안공항보다 더 오래전에 지어진 공항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콘크리트를 규정이 넣었던 없었어요. 거죠. 뭘로 규정이 해야 된다는 없었으니까. 규정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설계 기준도 없었고 규정도 없으니까 그냥 사실 뭐 종단 안전구역까지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냥 평평하게 만든 뒤에 그냥 로컬라이저를 세우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왜 많이 들죠? 땅을 다 평평하게 다져야 되잖아요. 되니까 맨 마지막에 콘크리트로 그냥 올리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평탄화 시키는데 돈이 드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추정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금 멀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안전상 크게 문제가 없겠지라고 해서 거기다 콘크리트 둔덕을 세우고 로컬라이저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2020년에도 무안공항이나 여수공항이 심지어 콘크리트가 내구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콘크리트 더 올렸어요. 더 콘크리트를 올렸다고요? 근데 공항을 쫙 그냥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평지가 대부분인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면 공항도 그냥 강화랑 평지죠. 수평선이 있는 평지 위에 짓는 거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굳이 둔덕을 만들 필요는 없죠. 로컬라이저 그냥 세우면 되지 그렇지. 땅에. 끝에 세우면 되죠. 그리고 땅에 흙에다 박으면 흔들려서 안 되라고 하면 딱딱하게. 땅을 콘크리트로 집안으로 다지고 거기에다 세우면 결국 되죠. 흙 덮으면 되니까 밖에서 볼 때는 뭐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활주로가 이어지지. 네. 근데 다만 내려가는데 둔덕을 다만 만들어서 그게 그리고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공항을 지을 때 다만 우리는 국토에서 70%가 산지니까 네. 평평하고 넓은 땅이 없다 보니 산지라도 깎고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깎을 때 활주로 안전 구역까지만 깎고 나머지는 그냥 뒀다는 거네요. 뭐 이것도 평탄 작업을 하긴 했을 텐데 왜냐하면 경사도 초과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9도 이상은 벌어지면 안 돼요. 거의 2.9도까지는 괜찮다. 2.9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지금 무안공항 말고 무슨 공항 무슨 여수공항 뭐 공항들이 다 그렇다면서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여수공항 위성 사진이거든요. 보기에도 둔덕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만 이런 그 어떤 그 뭐 국토부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또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이 있고 국토부가 이번에 뭐 설명을 하면서 그 다른 나라 공항들 한 3개 LA 공항 그다음에 스페인의 휴양지 섬인 테네리페라고 하는 섬 예. 거기 공항 그다음에 남아공의 킴벌리 공항 이 3곳 정도도 똑같이 그렇게 콘크리트 돼 있어요? 둔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근데 그래서 기자들이 정말 확실하냐라고 이렇게 되물었더니 예. 확신은 못한다.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고 설명해주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만 제가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좋은 세상에서 구글로서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예. LA 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4개 있거든요. 예. 4개 있는데 그 중에 로컬라이저는 5개입니다. 그래서 활주로 하나만 양방향의 로컬라이저가 있고 나머지 3곳은 한쪽에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잠깐 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평평한 것 같은데요? 평지잖아요. 예. 밑에 저기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고 그 위에 그냥 안테나가 서 있는 겁니다. 아 저건 평평한 거나 마찬가지죠. 콘크리트가 그렇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콘크리트는 다 있겠지. 땅 그 파면. 지지해야 되니까. 왜냐면 예. 땅이 그럼요. 있으면 수평 흔들릴 수 아니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집 단독주택 자기 집 대문도 흙에 닦고 좀 흔들려서 밑에 공구리 부어야 돼요. 당연히 그건 있어. 그래서 그거 LA 어디 공항 가도. 같은 경우는 제가 5개를 다 찾아봤는데 3개는 찾아볼 수 있었는데 2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뭐 한두 곳 정도의 어떤 그 조금 높은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국토부에서 말하는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예. 이게 공항이 테네리페 섬에 2개가 있는데 남쪽 공항에는 일단 콘크리트 지지대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생겨 있어요. 철탑 구조 방식으로. 아 철탑 위에. 근데 저기는 어차피 평지니까 네. 굳이 둔덕을 만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콘크리트가 하더라도. 주변 위로 노출될 만큼 높이 쌓아야 할 이유도 없죠. 저기는 평지니까. 그런데 무안공항이든 아까 여수공항이든 거기에는 원래 그쯤에 둔덕이 있었던 지형이라서 네. 거기쯤에다 로컬라이즈를 꽂아야 하니 네. 그냥 그 둔덕 위에다 꽂았는데 안전거리까지는 확보가 됐다고 보고 네. 근데 꽂을 때 그냥 꽂으면 안 되니까 공구리를 꽂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네리페
그 남쪽 공항의 동편을 보면 여기는 어쨌든 고도 차이가 조금 나나 봐요. 예.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철탑을 세워놨잖아요. 뭐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 3m는 되는 높이로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참 저렇게만 했어도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그림이 재밌는데 그래서 스페인 테네페 북쪽 공항을 제가 또 찾아봤더니 여기는 서편에 있는 로컬라이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 이쪽 동편에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네? 있긴 있어요. 어. 여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경사가 확 낮아지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 여기 착륙대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종단 안전 구역인데 굉장히 짧기는 하죠. 예. 근데 여튼 여기에 로컬라이저가 있고 이렇게 경사도가 지니까 네 수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콘크리트 저건 뒤쪽에 구조물을 있으니까. 세워놓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구투구 말처럼 어딘가에는 그렇게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놓은 공항이 있긴 합니다만 유독 한국에 많다는 거죠. 그거야 뭐. 뭐 그만큼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안전 규정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 없이 그냥 편하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낮으면 그냥 콘크리트 뭐 지지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이렇게 지어왔던 건데 근데 2004년 무렵에는 어쨌든 우리가 규정을 도입을 했고 규정을 도입해서 어쨌든 설계 지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짓고 있는 무안공항도 여기에 맞게끔 설계 변경을 해서 지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튼 그때 설계 변경을 하지 않고 원래 관행대로 지었고 그 원래 관행대로 지었던 그 관행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지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고 이 지침이라고 하는 게 예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규가 뭐냐면 행정부처가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에게 야 니네 이 매뉴얼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감사 들어가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국토부가 지침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했는지 뭐 감사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거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면 규정은 져졌는데 심지어 규정을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지방공항들이 그 규정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건 알겠어요. 규정도 없으니까 그냥 제일 편한 방식으로 돈도 싸니까 그냥 지은 것 같아요. 그럼 규정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안 바꿨을 때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규라서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실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사실 설계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켜야 되지만 없다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준 예가 뭐냐면 2019년인가 부산대에서 이 벽면에 붙어 있는 빨간색 벽돌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붙여놓지 않아서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미화원이 그거 맞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요거 제대로 지어라라고 시설 개선공사로 다 이렇게 대학에 내려보냈는데 근데 그 취재원 말을 들어보니 그걸 공사를 하는데 1년 공사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설계 지침이 내려오질 않았대요. 그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큐멘 뭐 서류 작업만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사고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전혀 이렇게 뭔가 컨트롤이나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사고가 나고서야 이게 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아직까지 국토부 같은 경우에 규정대로 지은 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보면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아직까지도 한국이 되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지 못하구나.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콘크리트 벽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하면 2002년에 시행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중대시민재해 공무원이라든지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에 뭐 형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해요. 다만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 나오긴 해야 됩니다만 거기 가장 핵심적인 게 국토부나 예를 들면 그 발주처인 공항공사가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죠. 그래서 그렇군요.